네, 사실 그 사회자에게도 제목이 주어졌었는데 저는 SNS의 미디어 쪽에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3년까지 언론인으로서 25년간 공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급속한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전문 지식을 가지고 팔로우한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길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만 제가 또 스스로 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뛰어들어서 그걸 활용해 보기도 하고 또 젊은 세대들하고 계속 교감하면서 소위 서드 밀레니엄에 주어진 이 키워드 중에 하나인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변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것들이 불안의 요소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기회의 요소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어제까지나 언론 환경 쪽에서 그걸 본다면은 기존의 거대 미디어라고 부르든 올드 미디어라고 부르든 그 미디어가 급속히 디지털 미디어로 대체되면서 국민 전체가 어떤 사회 가치의 중심의 축을 세우는 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론 주도층이 바뀌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기도 하고 또 이제 올드 미디어가 뉴 미디어로 대치되면서 소위 등장하는 이 SNS는 사실 파장이 크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방송 쪽 용어를 빌리면은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시대에서 내로 캐스팅이라는 걸 제대로 거칠 겨를도 없이 퍼스널 캐스팅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지금 사실은 1인 미디어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말았고 따라서 이 1인 미디어 시대가 주는 미디어적 환경 때문에 그야말로 온갖 의견이 난무하지만은 의견을 권위적으로 조정하거나 그 의견의 어떤 중심에 축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등가의 오류라고 하나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 한 채널이 기존의 미디어적 가치를 이렇게 지지면서 한 개인의 가치와 미디어 전체의 가치가 등가로 평가되는 그런 어떤 시대를 맞고 말았어요.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권위적인 미디어가 사실상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각자가 어떤 정제되지 않은 생각들을 쏟아놓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을 더 부추기는 면이 없지 않죠. 게다가 더 혼란스러운 것은 이른바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미디어 군대, 어떻게 보면 그런 SNS 아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여론 형성 방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자유민주주의 체제적 질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여론이 어디 있느냐, 또 진정한 여론 주도층은 누구냐, 또 어떤 사람들이 여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 번째 맞게 될 이 서드 데케이드에도 얼마나 우리가 더 복잡해지는 언론 환경이 될지는 미루어 짐작컨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제언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기존 미디어가 가졌던 어떤 저널리즘 스쿨이나 또 그런 저널리스트들을 길러내는 어떤 기준을 가졌던 시대에서 우리가 다시 이 디지털 저널리즘을 행사하는 이 광범위한 이 사용층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런 기준과 그런 훈련 과정과 그런 검증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아마 이 사회의 어떤 안정성을 가져오거나 사회 전체의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디지털 이 저널리즘 시대에 모두가 저널리스트적인 역할과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이 사회는 그야말로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고 누구도 조정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세력들과 기술이 결탁할 경우에 이 사회는 급속히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스러운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의 저널리즘 스쿨의 기슬러라는 교수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다 트라디지털을 해야 한다는 이런 표현을 만들었어요. 트라디지털이란 트래디셔널 하면서도 디지털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존 세대가 우리가 비록 전통적인 어떤 미디어관, 언론관 또 전통적인 소통 방식에 익숙하지만 속히 우리가 이 디지털적인 소통 방식에 또 우리가 익숙해야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을 거기에도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어떤 디지털 디바이드, 기존 세대와 젊은 세대가 나누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디지털하다는 이런 표현 가운데 우리가 통합적 어떤 그 새로운 미디어 환경적 관념을 갖는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거기에 익숙해서 소위 우리가 동양적 사고의 표현을 빌린다면 온고의 지신적 개념이 아니고서는 이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 언론 환경에 있었던 분들, 언론에 대해 선배들, 또 언론의 여러 가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충실히 수행해왔던 분들이 윤리적 도덕적 기준 전체가 회파되어 버린 이 디지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 역할을 스스로 찾아가야 하느냐 하는 과제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저널리즘 스쿨에서 이걸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가 갖춰야 될 하나의 큰 덕목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널리즘적 이 기준에 익숙한 분들이 오히려 이 디지털 미디어 멘토링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일으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이런 갈등과 이런 분열을 가지고서는 갈 수 없죠. 사실 언론이라고 하는 본연적인 기능이 통합적 기능이어야 하는데 이 디지털 저널리즘에서는 통합적 기능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현실상. 왜냐하면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즘적 가치가 쇠퇴하고 신념이나 이념을 추구하는 가치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 미디어 전체 환경이 진실을 추구하기가 점점 어렵다는 거예요. 또한 이 디지털 미디어는 속보성이 또 이 속도가 훨씬 더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퍼뜨려지면은 그걸 바로잡을 기회도 없었거니와 이미 바로잡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이미 오염된 정보나 페이크 뉴스나 이런 것들로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맞고 난 뒤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갈수록 언론 환경이 이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서구의 언론들이 지금까지는 기본 밸류, 주어진 가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지하고 확장하느냐에 언론의 기능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점차 갈수록 어떻게 하면은 파괴적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뭐 창조적 파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파괴적 파괴라면 사회 안정성은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새로운 가치 정립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맞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언론인으로서 또는 뭐 한국 기자협회나 아시안 기자협회나 이런 분들이 디지털 저널리즘을 어떻게 확립해 나가야 될 거냐, 그런데 조금 지혜도 가지고 우리가 의견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분야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환경과 정말 큰 주제죠. 또 문화. 사실 세면 헌팅턴이 떠나기 전에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통해서 앞으로 이념은 가고 문명이 그 자리를 대신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상 문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나서 더 우리는 인간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오히려 환상적인 개념이 되어서 성장 일변도의 개념에 우리가 집착함으로써 성숙이라는 개념을 놓치고 성장 쪽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제 가능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만 것이죠. 따라서 이런 시대적 환경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 앞으로 10년 동안 아까 행동하지 않으면 이미 이제 답이 없는, 출구가 없는 시대를 맞고 말았죠. 지금 대개 205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런 가속도라면 정말 지구를 떠나야 할 시간이 2050년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10년간 이제 행동해야 할 것인가,
그런 주제로 조금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플로어에 질문 받고 정리하고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